IELTS 19 테스트 2 패시지, 운동선수와 스트레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운동선수들이 경기 중 심리적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에는 총 13개의 문제가 있으며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정보 찾기 문제, 빈칸 채우기 문제, 그리고 2개의 객관식 문제입니다. 정보 위치 찾기 문제와 빈칸 채우기 문제는 키워드 위치 찾기 유형에 속하고 객관식 문제는 논리 비교 유형에 속합니다. 문제 유형 분류를 이해하면 더욱 목적에 맞게 기사를 읽고 답안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총 6단락 A부터 F까지로 구성된 설명문으로 주로 운동선수의 스트레스와 그 대처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세 번째 단락까지는 스트레스의 정의와 운동선수의 스트레스 반응을 소개합니다. 네 번째 단락부터 5번째 단락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과 불안의 영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6번째 단락에서는 스트레스 대처 전략과 방법을 소개합니다. 히트맵에 따르면 정보 위치 찾기 문제와 빈칸 채우기 문제는 주로 A부터 F 구간에 분포되어 있고 객관식 문제는 이 구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4번 문제를 봅시다. 그래서 어떤 단락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2가지 화합물을 언급하고 있는지 찾으세요. 동영상을 일시 중지하고 먼저 스스로 찾아보세요. 핵심 키워드는 2가지 화합물과 영향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화학 물질 이름을 찾으세요. 전체를 스캔하면 D단락에서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명확히 언급되며 이들이 운동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14번 문제의 답은 D입니다. 15번 문제를 봅시다. 스트레스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략에 예가 포함된 단락을 찾으세요. 동영상을 일시 중지하고 먼저 스스로 찾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전략과 스트레스 영향 최소화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 자체나 영향이 아닌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전체 텍스트를 스캔하면 F단락 시작 부분의 운동선수는 여러 방법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장할 수 있다고 언급되며 이어서 언어, 심리적 도움, 시각화 등의 방법이 나열됩니다. 따라서 15번 문제의 답은 F입니다. 16번 문제를 봅시다. 어느 단락에서 선수가 자신의 스트레스 경험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언급되어 있나요? 동영상을 일시 중지하고 먼저 스스로 찾아보시길 권장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운동선수와 자신의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운동선수 본인의 말이지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닙니다. A 단락에서는 영국 테니스 선수 엠마 라두카누가 언급되며 그녀가 자신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압박감은 흥분과 윙윙거림의 축적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16번 문제의 답은 A입니다. 17번 문제를 보세요. 스트레스 반응과 수행 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결과가 포함된 단락을 찾으세요. 핵심 키워드 추출, 연구 결과, 스트레스 반응, 성과. C 세그먼트를 스캔하면 연구에 따르면이라는 명확한 언급이 발견되며 도전 상태를 좋은 수행과 위협 상태를 낮은 수행과 연결 짓는다. 따라서 17번 문제의 답은 C입니다. 18번 문제를 봅시다. 문제는 기사에서 어떤 사람들이 선수의 스트레스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하는지입니다. 비디오를 일시 중지하고 F단락에서 답을 찾으세요. 키워드 추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운동선수의 인식, 스트레스 반응. F단락을 스캔하면 코치즈와 페런츠와 사이칼러지스트라는 단어가 발견되며 이는 문제의 people who can influence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18번 문제의 답은 F입니다. 다음으로 19번부터 22번까지의 빈칸 채우기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해주세요. 19번 문제를 봅시다. 문제 지문에 따르면 선수의 우려에는 잠재적 위험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무엇일까요? 동영상을 일시 중지하고 먼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빈칸 앞에는 잠재적 위험, 예를 들어가 있으므로 여기에는 구체적인 위험을 나타내는 명사가 필요합니다. B단락으로 돌아갑니다. 문제의 잠재적 위험이 키워드이며 단락 끝에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원문은 부상과 같은 잠재적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인절이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직접 주어졌으며 어떤 대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번 문제의 답은 인절이입니다. 20번 문제를 봅시다. 이것은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문제 지문에는 코르티솔이 더 많은 실패한 서브와 더 큰 불안과 관련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백 앞은 더 많은 실패이고 뒤는 그리고 더 큰 불안입니다. 따라서 공백은 명사여야 하며 테니스에서의 구체적인 동작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D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 주목하세요. 테니스 선수에서 코르티솔은 더 많은 실패한 서브와 더 큰 불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키워드 서브즈가 나타났습니다. 원문은 직접 서브즈라는 단어를 제공하며 어떤 대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테니스의 구체적인 동작이며 더 많은 실패한과 매우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따라서 20번 문제의 답은 서브즈입니다. 21번 문제를 봅시다. 문제는 심리학자가 운동선수들이 생리적 반응을 긴장이 아닌 흥분으로 보도록 돕는다고 말합니다. 동영상을 일시 중지하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공백 앞에는 네즈가 있고 뒤에는 쉼표가 있습니다. as는 여기서 로서라는 의미이므로 공백은 명사여야 하며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F단락의 위치를 잡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또한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생리적 반응을 어떻게 보는지 바꾸는 것을 도울 수 있다는 문장이 우리가 찾고 있는 위치 문장입니다. 위치 문장 뒤에 대시가 있고 그 다음에 search as helping them see a higher heart rate as excitement이 옵니다. excitement라는 단어는 원문에 직접 나타나므로 대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1번 문제의 답은 excitement입니다. 22번 문제를 봅시다. 문제 지문에 따르면 심리적 기술, 시각화를 훈련하면 위협에 대한 생리적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빈칸은 시각화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공백 앞에는 search as가 있으며 예를 들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공백에는 구체적인 심리 기술 이름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는 F 구간에 위치시킵니다. 원문에는 시각화와 같은 심리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으며 여기서 직접 답이 제시됩니다. 원문에서 비저얼리제이션이라는 단어는 직접 나타나며 어떤 대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찾고 있는 답입니다. 따라서 22번 문제의 답은 비저얼리제이션입니다. 다음으로 23번에서 24번까지의 객관식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해주세요. 23번과 24번 문제를 봅시다. 이것은 5개 중 2개를 고르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지문은 한 테니스 선수의 윈블던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선택지 A부터 E는 각각 그녀의 기권 단계, 스트레스 증상, 대처 방법, 스트레스 원인, 소셜미디어 반응을 다룹니다. 먼저 동영상을 일시 중지하고 2개의 정답을 골라보세요. 이런 오지선다형 문제에서 2개를 고르는 전략은 각 선택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입니다. 원문으로 돌아가 각 선택지의 내용이 명확히 뒷받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른 선택지는 2개뿐이며 나머지 3개는 방해 항목입니다. 먼저 선택지 A를 보겠습니다. 그녀가 경기를 포기한 단계. 원문에는 그녀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에서 기권했는지, 예를 들어 1라운드인지 2라운드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정보는 본문에 전혀 나타나지 않으므로 A는 방해 항목입니다. 다음으로 옵션 B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녀의 경기 중 성과에서의 스트레스 증상. 원문에는 그녀가 호흡과 심박수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명확히 언급되어 있으며 이는 모두 스트레스 증상입니다. 따라서 B는 정확하며 원문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다음으로 선택지 C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녀가 스트레스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 취한 조치. 원문에는 그녀가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 심호흡이나 명상을 취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C는 방해 항목입니다. 다음으로 선택지 D를 살펴보겠습니다. 윈블던 선수권 대회에서 그녀의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는 측면. 원문에는 더 많은 관중, 더 높은 기대,
더 뛰어난 실력의 상대가 언급되어 있으며 이는 모두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측면입니다. 따라서 D가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기 2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녀의 윈블던 경험에 대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한 반응. 원문에는 그녀가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올렸다는 내용이나 누군가의 반응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방해 항목입니다. 항목별로 확인한 결과 옵션 B가 스트레스 증상을 설명하기 때문에 올바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정답을 확정합니다. 두 번째 정답은 선택지 D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측면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종 답은 B와 D입니다. 다음으로 25번부터 26번까지의 객관식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문제, 25번과 26번을 봅시다. 이것은 5개 중 2개를 고르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문제는 과도 훈련 증후군에 대해 기사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비디오를 일시 중지하고 A부터 E까지 5개의 선택지를 주의 깊게 읽고 올바른 답 2개를 선택해보세요. 이런 5개 중 2개를 고르는 문제에서는 각 선택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각 선택지의 설명을 가지고 원문의 이 단락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명확히 언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먼저 선택지 A를 보세요. 그 심각도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원문 이 단락에는 증상의 강도가 개인의 필요와 자원에 달려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확히 심각도를 결정하는 요인에 해당하므로 A가 맞습니다. 다음으로 선택지 B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그 영향이 명확해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라고 말합니다. 원문 이 단락에서는 증상의 강도에 대해 논의했지만 증상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B는 근거 없는 내용이므로 제외합니다. 다음으로 선택지 C를 보면 어떤 증상이 가장 흔한가라고 말합니다. 원문 이 단락에서는 피로와 기분 변화 같은 몇 가지 증상을 나열했지만 그 빈도를 비교하지 않았고 어떤 것이 가장 흔한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C도 근거가 없으므로 제외합니다. 다음으로 선택지 D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가장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선수 유형이라고 말합니다. 원문 이 단락에서 선수를 언급했지만 어떤 유형의 선수가 가장 위험이 높은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D도 근거가 없으므로 제외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지 E를 보면 운동선수가 그것을 너무 자주 경험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피해라고 말합니다. 원문 이 단락에는 반복적인 발작이 심장병과 우울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명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빈번한 경험으로 인한 피해와 정확히 일치하므로 이가 정답입니다. 하나씩 확인한 결과 선택지 A와 E가 원문에 명확한 근거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답을 확정하겠습니다. 최종 답변 확인 25번과 26번 문제의 정답은 A와 E입니다. A는 심각도를 결정하는 요인에 해당하고 E는 빈번한 경험이 초래할 수 있는 피해에 해당합니다. 이제 정리 단계에 들어가며 3가지 핵심 함정을 되돌아봅니다. 패턴 1. 반의어 대체 세부 간섭. 선택지는 반대어나 세부 오해를 유도합니다. 따라서 19번 문제의 답은 인절이입니다. 패턴 2. 대상 바꿔치기 무중생유. 선택지에 원문에 없는 사람이나 일이 언급된다. 따라서 20번 문제의 답은 서브제입니다. 패턴 3. 동의어 재구성 주제 추출. 정답은 원문의 동의어 재구성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21번 문제의 답은 익사인먼트입니다. 통일 안내, 문제를 풀 때 먼저 원문의 키워드를 찾고 그 다음에 선택지를 비교하여 함정에 속지 않도록 하세요. 이제 어휘 요약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수업의 중요한 어휘와 동의어 대체 표현을 복습합니다. 중요 어휘, 어드레널린, 아드레날린, 코어티솔, 코르티솔, 비저얼리제이션, 시각화, 서브. 이번 수업을 마칩니다. 이 기술들이 독해 점수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